자, 먼저 우리 받은 프린트 자화상 보세요. 자화상. 뭐 이제 말로는 쉽게 씌어진 시 대신에 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둘 다 윤동주시라서 성찰에 초점을 맞추고 읽어주면 됩니다. 일단 쉽게 씌어진 시 연기 작품으로 보이니까 자 그 둘의 이제 공통점이나 차이점도 같이 언급을 좀 해드릴 거고 자 일단 제목을 보시면 자 자화상이고 자 요 시도 자 윤동주 시입니다. 자, 쉽게 씌어진 시가 이제 일본 유학 중에 쓴 시다라고 한다면, 자, 그거는 이제 유학 배경까지 드러나지는 않고요. 자, 딱 키워드를 성찰에만 맞춘다고 왜? 자, 제목이 자화상이잖아, 그치? 자, 자화상이라고 하는 게, 자, 자신을, 자, 그린 그림이죠, 원래. 자, 결국 이 자신을 그린 그림이다라고 하는 거는 자신을 돌아본다라고 하는 자, 성찰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자, 그러면은 그 성찰의 매개체가 있을 텐데 우리 쉽게 씌어진 시에서는 뭐 반비, 침전 뭐 이런 것들이 성찰의 매개체가 된다면 자, 이번에는 아예 그 대상이 바로 있습니다. 자, 뒤로 한번 보시면 자, 산문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6연짜리 짧은 시. 자, 1년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자, 1년을 보면 자,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혼자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자, 일단 외딴이라든지 홀로라고 하는 말을 봤을 때는 자, 역시나 요시 역시 뭐 홀로 있는 처지나 외로움 쓸쓸함과도 관련이 있어. 배경도 그렇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1년의 자, 주된 시어는 우물이라고 하는 친구지. 자, 제가 우물을 그림으로 잠깐 그려보면, 자, 우물은 이렇게 이제 땅 위에다가 이렇게 솟아있는 형태로 있을 거고, 자, 요 우물에는 이제 물이 찰랑찰랑 차 있을 거야. 자, 근데 우리 우물은 흘러가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자, 고여있으면은 파동이 없잖아. 자, 그러면은 마치 뭐처럼, 자, 마치 이 우물이, 자, 거울 마냥 무언가를 비춰주는 역할을 한다고. 자, 아까 얘기했던 이제 자화상은 성찰의 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성찰의 매개체가 되는 게 우물이라고 하는 시거든요. 자, 바로 적어주실 수 있을 것 같아. 자, 우물은 자, 자아 성찰의 자, 매개체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럼 지금 화자는 뭐 하고 있는 상황이냐? 자, 이 우물에 가만히 이렇게 얼굴을 자, 내놓고 들여다보는 중이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자, 그러면은 그 뒤에 2연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연.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화자가 자, 가만히 1년에서 자, 가만히 자, 들여다 자, 봅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 자아성찰을 다른 말로 자, 들여다본다라고 하는 거는 자, 일종의 자아의 탐색. 자, 말 그대로 내 자아가 어떻게 생겼나. 자, 그걸 돌아보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돼. 자, 그 다음 2연에 보면 그 우물 속에 비친 것들이 묘사가 되는데 자, 우물 속에 자, 여기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시적 허용을 써서 자,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까지. 자, 이렇게 괄호로 한번 묶어줄 겁니다. 자, 달이 밝고부터 자, 가을이 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요거는 지금 우물에 비친, 자, 겉에 배경이죠. 자, 우물은 당연히 땅을 향해 붙어 있기 때문에 화자가, 자, 요 방향으로 보면 화자가 실제로 보고 있는 우물 속 광경은, 자, 요 하늘 쪽일 거야. 자, 그리고 또 하나 누가 비치겠냐? 자기 얼굴이 비쳐다 보이겠지. 맞아? 자, 그러면은 이 달과 갈, 자, 여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요소들이, 자, 이 달이 떴다라고 하니까, 자, 시간적 배경이 밤이겠구나. 자, 그리고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적 배경까지 함께 알 수 있어요. 자, 아까 말했듯, 이제 외딴 우물이라든지 홀로 찾아갔다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자, 이 가을이 가진, 자, 외로움이나, 자, 쓸쓸함의 분위기까지, 자, 잘 챙기고 있는 것 같아.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제 풍경은 말 그대로 자, 외면적인 풍경에 대한 자, 묘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 수식어구들을 다 보면 자, 달은 밝고 구름은 흐르고 있고 하늘은 펼쳐져 있고 파란 바람. 자, 실제로 바람의 색이 묘사된 건 아닐 거고 이제 파라는 하늘의 자, 푸른 색을 얘기를 하겠지. 되게 맑은 가을 하늘인 것 같아. 자, 그러면 이 풍경은 자, 다소 자, 아름다움을 가진 풍경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 근데 자, 요 아름다운 풍경 아래 자, 또 누가 있냐? 자,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라고 나오죠. 그죠? 자, 여기 3년으로 가시면 자, 3년으로 가시면 자,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우물에 비친 거는 자기 얼굴일 뿐이고 자, 이 사람 뒤에 누군가가 있지 않은 이상은 사나이는 화자 본인이라고 보면 되겠지.
자, 이번에는 시적 화자가 나가 아니라 사나이라고 지금 좀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자, 요걸 하고 있는 이유도 있습니다. 자, 화자를 나로 표현하면 될 걸 왜 굳이 사나이라고 표현했냐면 왠지 다른 사람 같잖아, 그치? 자, 그리고 이 시는 자기를 성찰해야 되는 시라고. 자, 자기를 성찰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자기 내면은 정말 주관적으로 바라보는 방식. 자, 또 하나는 자, 내 좋지 못한 모습이 있을 때는 한 발짝 멀리 떨어뜨려서 객관적으로 보는 게 더 효과적일 때도 있어. 자, 희곡도 그런 게 있죠. 멀리 한 발짝 떨어뜨려서 그냥 바라만 보면 더 비판의 의도를 더 잘 가질 수 있는 이런 뭐 서사극 같은 친구들처럼 자, 이 사나이는 화자를 일종의 자, 객관화 시켜 놓은 표현이라고 보면 돼. 자기를 더 잘 들여다보기 위한 자, 그런 요소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요 시의 주요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제시가 됩니다. 자, 3년의 두 번째를 보면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서 돌아갑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 요 시의 가장 핵심. 자, 여기서부터 뭐가 등장을 할 거냐면, 자, 화자의 자, 정서나 태도가 나올 건데, 자, 이 정서나 태도는 뭐에 대한 본인이기도 한 이 사나이에 대한 태도가 계속해서 자, 급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 자, 그 부분에 여러분들은 메모를 칠 거예요. 자, 첫 번째 요소는 자, 미움의 정서. 자, 사나이를 보니까 되게 밉대. 자, 왜 그럴까? 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모습 때문일 건데, 자, 윤동주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쉽게 씌어진 시에서도 봤지만, 자, 적극적이지 않은 자, 소극적 자 내지 자, 소극적 지식인이라고 많이 묘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소극적 자의 모습을 사나이로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게 밉다라고 하는 건 일종의 어떤 감정이냐? 자, 윤동주가 많이 느꼈던 부끄러움이라고. 자, 본인의 모습을 부끄럽게 느끼기 때문에 자, 오히려 밉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미운 사람을 계속 보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자, 요 화자가 휙 하고 돌아가거든. 자, 3년으로 이제 4연으로 가시면 자, 넘어갔습니다. 자, 4연으로 넘어가면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가엾어집니다의 네모 한번 쳐볼까요? 자, 두 번째는 자, 가엾다라고 하는 감정. 자, 가엾다라고 하는 감정. 자, 그러면은 부끄러워서 내가 너무 싫어서 자, 돌아다 봤는데 자, 또 돌아다 보니까 내 생각이 계속 나는 거지. 그럼 이 가여움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자, 연민. 자, 다른 말로 자, 자기 연민이라고 합시다. 타인에 대한 연민이 아니라 자, 자기가 불쌍해서 다시 가여워졌는데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도로 가서 들여다 보니까 자,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 당연하지. 자, 내가 나를 보는 거니까 내가 다가가면 다시 내가 보일 거고 내가 멀어지면은 그 우물 속에 있는 사나이도 없어질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럼 지금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봤을 때도 그렇고 자, 조금 더 내려가서 이제 5연을 한번 볼까요? 자, 5연에 보면 다시 그 사나이가 자, 뭐해져 돌아갑니다. 자, 미워져 돌아갑니다. 자, 가여워가지고 다시 우물로 갔는데 자, 다시 자, 미움의 감정이 들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읽어보면 자, 돌아가다 생각하니 자,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자, 5연의 마지막 자, 미움에서 이번에는 자, 그리움이라고 하는 감정으로 자, 또 바뀌고 있다고. 자, 그럼 이건 뭘 이제 보여주는 거냐면 지금 이제 표면적인 형태로 보면 자, 이 이제 우물을 들여다보던 화자가 들여다봤다가 미워져서 돌아갔는데 자, 돌아가니까 또 가엾어져서 다시 한번 볼까라고 이렇게 다시 들어왔다가 자, 그리고 또 미운 생각이 들어서 자, 이렇게 돌아갔다. 이걸 계속 반복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치? 자, 요걸 일종의 자, 뭐라고 잡으면 될까? 자, 화자의 자, 내적 갈등인 거야. 자, 나라고 하는 자신에게 연민을 보여야 되는지, 그리움을 보여야 되는지, 아니면은 자, 미움을 보여야 되는지, 요걸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거라고. 자, 그래서 그리워집니다까지 봤고요. 자, 다음 마지막 6연을 한번 보면 자, 요거 주의해야 된다잉. 자, 6연의 첫 구절이 뭐예요? 자,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까지. 자, 다시 묶어볼래? 자, 달이 밝고 자, 가을이 있고까지. 자, 이거 어디서 봤어요? 1년 아니야. 2연에서 봤어. 2연에서. 자, 그래서 요 2연과 6연은 자, 서로 대꾸를 이룬다라고는 하는데 자, 주의해. 자, 이 친구는 자, 수미상관으로 잡으면 안 돼요. 수미상관은 말 그대로 머리와 꼬리가 연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유견이랑 수미상관을 가지려면
1년에 이 구절이 있었어야 돼. 근데 1년이 아니기 때문에 자, 요거 수미 상관으로 잡지 않습니다. 우리 쉽게 씌어진 시에서도 그랬을 거야. 6첩방이 1년에 8년에 이렇게 나왔는데 그걸 수미 상관으로 안 잡은 거랑 똑같아. 자, 그러면은 이 유견도 자, 추억처럼 봐봐.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자, 그 뒤에 달라진 구절이 있지. 자, 이번엔 뭐다? 자, 추억처럼 자, 사나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달라진 건 자, 추억처럼이라고 하는 자, 일종의 직유법이 자, 마무리가 되는데 우리 추억을 한번 떠올려 보면 자, 이 추억은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이라면 과거를 뜻하는 말이겠지, 그지? 자, 그러면 우리 이 시는 처음에 미움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그리움으로 종결을 했잖아, 그지? 다시 미워지진 않았다고. 자, 그러면은 이 그리움은 뭐예요? 자, 지금 내 곁에 누군가가 없어서 그리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지나간 옛 시간에 대한 그리움을 이제 나타내기도 하잖아, 그지? 그러면 자, 여기서의 추억은 일종의 그리움의 정서랑 연결이 될 거고 자, 그러면은 이 사나이의 과거는 어떠했는데 라고 하는데 자, 이걸 어디서 이제 키포인트를 잡을 거냐면 자, 우리 앞에 2년이랑 3년이 있죠. 자, 2년이랑 3년을 보면 자, 달부터 가을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풍경은 자,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가 되는데 자, 이 사나이는 어때요? 자, 내가 생각하기엔 너무 소극적인 모습 같고 굉장히 미워지기도 한 자, 일종의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자, 그래서 아름다움과 초라함 사이를 자, 우리가 요시에서는 대조로 잡아줄 거거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아름다움을 하나 더 뻗어 나가면은 자연이 가지고 있는 가장 자, 인위적이지 않은 모습이란 말이야. 자, 요걸 뭐라고도 한다? 순수함으로 해석을 하기도 해요. 자, 그럼 다시 이어보자. 자, 유견에서 어때? 자, 이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자, 나는 이 자, 우물을 왔다 갔다 반복하는 과정에서 그리움을 본 거야. 자, 그리움을 보고 추억을 본 거야. 근데 이 추억은 뭐다?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순수한 모습이라고. 자, 정리를 할까요? 자, 이 추억처럼 살아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는 자, 순수한 모습 또는 순수한 자아라고 할 거야. 자, 순수한 자아의 발견인 거야. 자, 내가 지금은 굉장히 밉고 안 좋은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 들여다보니까 그리웠던 추억이 되살아나네. 자, 이걸 뭐라고? 자, 마지막에 자, 아까 우리 1, 2, 3, 4번의 화자의 정서와 태도가 급변한 이 과정을 일종의 내적 갈등이라고 잡았다. 그지? 자, 그러면 이 과거의 순수한 자의 발견과 자, 찾음. 자, 요거는 자, 그 내적 갈등의 자, 해소라고 본다고. 자, 그럼 우리가 요 시를 쉽게 씌어진 시랑 비교를 잠깐 하면 어때요? 자, 쉽게 씌어진 시는 자, 그 친구도 내적 갈등을 하지. 홀로 있어. 그리고 이제 유학을 왔는데 자, 자기의 이제 소극적인 지식인의 면모를 너무 싫어했다고. 그걸 통해 부끄러움이라고 한 정서를 자, 요 시에서처럼 느끼기도 하고. 자, 근데 그 시는 요 시랑 다르게 자아를 분열해 놨죠. 현실적 자, 본질적 자, 내면적 자 이렇게 분리를 해 놔서 자, 그 둘의 마지막에 뭘 해? 이 내적 갈등 해소를 위해 악수라고 하는 행위를 하는데 자, 요시는 어때? 끊임없는 관찰, 우물 속 자신의 모습을 끊임없이 관찰하면서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방식으로 내적 갈등의 해소가 있다고. 자, 그래서 이제 요 윤동주 시는 자, 이런 부끄러움과 성찰 과정을 통해 소극적 자아를 탈피하고 적극적인 자아로 나아가고자 하는 뭐 희망이나 의지 자, 이런 것들을 많이 자, 보이는데 요시 같은 경우는 뭐 적극적인 태도 변화나 아니면은 이제 적극적인 행동, 뭐 희망 이런 것까지 가지는 않고 자, 그냥 과거에 순수했던 자아를 보면서 현재 모습에 대한 미움을 그냥 씻어내는 정도의 내적 갈등 해소가 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쨌든 결은 똑같아. 자기 성찰의 문학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자, 보시면 되고 요걸 다른 작품이랑 조금 엮어볼 여지도 있는 게 자, 이게 범위에 다 들어갈진 모르겠지만 하나는 확정이에요. 자, 요 시를 보면 첫 번째 들여다봅니다. 가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돌아갑니다. 가엾어집니다. 그리워집니다. 등등. 자, 전부 다 뭘 쓰고 있죠? 경어체. 자, 경어체 어미의 자, 반복을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걸 공통점으로 엮어 읽을 시들이 몇몇 있죠. 자, 우리 확정 범위라면은 모라니 피기까지는도 자, 경어체 어미의 반복이 있어요. 자, 대신 어투가 좀 다르지? 이제 뭐뭐 했습니다 라기보다는 이제 리을 테오라고 하는 부드러운 경어체 의미. 자, 이런 것도 있고, 자, 또 뭐도 있을까? 자, 요거는 범위에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자, 김솔의 가는 길에서도, 자, 이제 뭐, 이 산에도 까마귀, 저 산에도 까마귀 지적입니다. 라고 하는, 자, 경어체 어미가 반복되는 걸 볼 수가 있지.
자, 짤막한 운율 형성 요소입니다. 자, 근데 다른 작품이랑 엮어둘 부분도 있으니까 자, 같이 읽어두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표면적으로만 읽었는데 자, 요 시를 일제강점기 관련된 시로 본다면 자, 이 소극적인 본인의 모습이 일제강점하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숨어있던 본인의 모습을 투영한 시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진도는 요 정도로 먼저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